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목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이제 명절의 이제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아쉬운 부분들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복귀를 하셨을 겁니다. 화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늦게까지는 어제까지는 대부분 일상 복귀가 조금 늦춰지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거의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호.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내용 있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이쁜 것이 좋고 눈이 즐거운 것이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나라가 가을빛을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벌써 단풍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 언제부터 단풍이 시작되는지에 많이 귀 기울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8일경쯤이면 이 단풍이 아주 절정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들의 계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알록달록이 아닌 빨간 단풍잎으로 물들어 있을 그 시점이 아닐까 저는 기대가 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22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들 요즘처럼만 해주면 이보다 더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26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7.32포인트 또다시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고 2000포인트를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이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가장 공격적인 매수가 두드러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과 기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주식승천 멘토들과 저 주쌤 더더욱더 저는 더 강력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코스닥의 개별주들은 꽃을 피울 것이다. 단디 들고 있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였나요?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 또한 어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기관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지수 관련 종목군들의 매도 압박 이후에 코스닥 쪽으로의 집중적인 실적과 그리고 가치 모멘텀을 가지고 매수세가 오늘부터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3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간만에 마감하는 데 있어서 하나 정도의 특징을 좀 보셔야죠. 바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1조 이상의 순매수로 마감을 하였고 오버나잇 물량 자체도 6,000계약 이상이 순매수, 신규 매수로 좀 들어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고점을 논하지 말자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떠한 변동의 주체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향후에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선물시장 모두 다 3박자의 트라이앵글이 여러분들을 흐뭇하게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 오늘 어떤 분께서 이 목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오셔가지고 입담과 전략을 다 세워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같이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가 함께 하셨고요. 제 왼쪽 편에는 아주 늘 이 방송을 위해서 웃으시면서 오시지만 참 어렵게 스튜디오에 늘 오시는 분입니다.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병군 멘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병군 멘토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답게 보냈습니다.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도우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도와주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나물도 따듬고 굉장히 자상한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전도 같이 붙이고, 네.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정재현 멘토 할 얘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와줬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늘 밖에서 도와주셨다는데 제가 아들의 입장이 돼 있을 때 도와주신 게 뭐였냐면요. 저희 어머님께서 열심히 해주신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신 걸 도와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도와드리는 거 맞죠. 네. 이게 음식을 맛없게 먹으면 그 준비한 사람의 어떤 성의가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것도 도와드린 게 맞습니다. 아버님 훌륭하신데요. 아니, 정재훈 멘토. 뭐, 나물도 다듬고 뭐 하셨다니까 살짝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결국은 많이 맛있게 먹어주셨다는 얘기죠. 그 나물 담는 게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요. 네. 이 다듬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네. 오히려 그 예병군 멘토께서는
지금 아기를 좀 돌보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들은 안 하시고 그냥 나무를 좀 다듬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 나물이 그렇게 다른 게 어렵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정재훈 멘토님의 손기술이 좀 부족하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사담을 좀 웃으면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예명군 멘토. 자, 우리 주식 승천이 이제 9시로 시작이 이제 예. 바뀌었고요. 야심차게 좀 뭔가의 색깔과 아주 패스트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지금 소식통을 전달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예. 각오 한번 또는 자신의 프로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현대의 그 주식 기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각 기법의 창시자이면서, 제가 예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의 극대화를, 좀 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어떤 주식시장에서 자기만의 기법을 가지고 있는, 멘토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기만의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이 예병군을 좀 믿어주셨으면, 그리고 예병군과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각 기법이라고요. 그렇죠. 예각, 그래요? 예리한 각도를 말합니다. 예. 그래요. 진짜 뭐 주식에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에 포함되는 각이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되게 좋아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예각 기법.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오픈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 주쌤의 신호등과 함께 우리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뭐 주식 승천 시간에는 제 신호등을 오픈을 못 시켜드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정재훈 멘토, 네, 며칠 만에 좀 또 뵀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좀 편하신가 봐요. 예, 시장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얼굴이 좀 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분들 모두가 일단은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허.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보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디매매 기법은 시장이 좋을 때만 이게 좋은가 봅니다. 예. 예각 기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이 잠깐만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기로는 늘 성립을 합니다. 예. 시장은요, 빠질 때에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각 기법이죠. 그렇죠. 예. 그 예각인데요. 그 예각을 먼저 하는 그 부분들이 마디매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각 같은 경우는 각이 살아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디매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앞선에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측 매매 금지 하락하는 그런 확인 매매입니다. 확인 매매입니까? 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잠깐만요. 이 둘이 뭐 이렇게 좀 시작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좀 긴장감들이 감도는 것 같은데, 자, 그래요? 마디와 예각의 싸움이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때 정확하게 중립의 위치로 제대로 하는 건 뭐죠? 자, 저도 이렇게 숟가락 얹어야겠습니다. 네, 주쌤의 신호등은 이 두 분의 모든 걸 넣어서 바닥과 천장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월요일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를 시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야 되고,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또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네, 종목 발견 신봤다. 최근에 지금 저희 게시판 쪽에도 조금씩 올라온다는 소문도 좀 있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국에 끝나고 나서 회의를 좀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감사하다라는 전화를 좀 받을 때가 가장 흐뭇한 것 같은데요. 어제도 어김없이 전화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늘 게시판하고요. 저희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잘 칭찬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더욱더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종목 발견, 종목 봤다, 신 봤다, 종목 봤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겠죠. 오늘은 어떤 이슈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신봤다에 걸려들었는지 확인되었는지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 시작해 주시죠. 예, 노랑머리 외국인 일단 26일 장 초반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면서 22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좀 이어갔습니다. 일단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중 불안감에도 최장 순매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요. 한국 증시가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의 빠른 하락세가 외국인의 수급에 변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그런 네, 그 종목군들은요. 종목군들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종근당이 있고요. 그리고 대웅제약, CJ, 지역 난방공사, 대상, 하림홀딩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인들, 그래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부채 협상 한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돼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 대비해서 긍정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집중하는. 그러면 오늘 우리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아이러브 연기금에 대한 핵심을 또 읽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하고 같이 종목군들 흐름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종근당이 있습니다. 이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일단 제약 섹터, 내수 섹터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웅제약입니다. 일단 차트의 모양새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역 난방공사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죠. 일단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CJ, 그 다음에 대상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기 한 종목 더 준비했었는데요. 하림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원화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승을 시도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도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실적을 좀 겸비를 하고 있다. 결국 조정 시에는 매수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느냐라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죠. 단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대까지 내려오면 매수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네. 일단은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한번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저희 샘플 참 좋아요. 그렇죠. 천천히 해주세요. 네. 마디가 이제 지금 나오나요? 이 이제? 상승에 네. 요래 상승을 했었고요. 네. 요래 하락을 했습니다. 요래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게 넘어갔죠. 네.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 마디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조금 길게 해서 이 상승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엔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신고가가 72,400원입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거래량이 동반을 하게 된다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따져봐야겠죠. 지금 현재 제가 들고 나온 6종목군들 모두를 좀 보게 된다면 투신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즉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즉 아이러브 연기금이 또 나오는군요. 그렇죠. 연기금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실적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근데 뭐 마디 하나 나왔는데 어때요? 아니, 예각으로는 어때요? 뭐 각도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연기금이 우리가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연기금만 따라 하면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전 멘토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환율이라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문제를 만들면 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월요일 날 이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환율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이 환율 부분을 또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얘기가 좀 중복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답변해 네, 그렇죠. 주시고요,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빠졌습니까?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이슈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이슈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수급까지 전환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까지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만약에 1070원 깨지면 분명히 수출제 비상이니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때 바로 내수 섹터들 실적을 겸비를 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0% 룰도 해제됐죠. 그럼 이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연기금에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조금은 이해됩니다. 네. 그런데 수출주가 이제 환율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건 그렇죠. 분명한 일이죠.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될 수, 어떤 밸류에이션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그 부분을 환차익까지 노리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 그러니까 환차익 어떤 세력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 비상이 났다라고 한다면 환율을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해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주들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조선이라든가 철강, 기계, 화학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쉬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대안주적인 성격들을 좀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좋으면서도 올라가지 못했던 내수 섹터들이 딱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설명 잘해주시네요. 예. 아, 예각과 마디의 오늘 싸움이 좀 붙는 것 같은데요. 자, 정점면 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환율의 복병을 맞았긴 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매수가 확대가 더 될 수 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슬림화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노랑머리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매도를 하자니 더 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더 사고는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대안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섹터의 거래소, 외국인 쪽과 기관애들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해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도 그 공백은 기관들이 좀 메꿔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은 지속적으로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역 난방공사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지역 난방공사도요, 딱 마디하고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요렇게 올라갔거든요. 이 자리 매도짜리입니다. 이 매도짜리인데요. 전날 넘어가고 난 이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지지를 해놓고 끝났습니다. 네, 만약에 올라탔네요. 내일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96,500원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저 마디의 목표치를 넘어간다. 그리고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전고점권역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즉 5자리에서 6자리 바뀌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관련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NC소프트란 이런 종목군들, 게임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똑같거든요.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급등이 좀 났었습니다. 즉, 이 모양새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등배 구간으로 해서 그렇죠.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거는 N자형이 아니라 E값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전고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줘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투신해서 사줬네요. 외국인들까지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네. 연결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대상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동 평균선 기준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종목군들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추격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네요. 수급적인 특징에서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콜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명구 멘토. 예. 예각으로 지역난방공사하고 대상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둔각에서 예각으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급하게 지금 네. 콜이다라는 의견은 조금 반감을 사도 되겠네요. 아니요, 반감이라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이제 조금 매수를 하는,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차트요? 예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예각으로 지금 뭐 어떤 종목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대상? 네, 그렇게 예, 대상 한번 보죠, 뭐. 네, 대상을 오늘 뭐 맛배기로 보면, 한번 보죠. 대상을 보면 아직 예각을 세웠다고 보기에는 일봉상에서 이제 고개 살짝 들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자리다. 이쪽 상에서 보면 네.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은 아직 저항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대에서 또 밀리면 또 한 번 밀릴 수도 있다. 즉 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밀렸고 또 이 구간에서 또 밀렸죠. 자, 전에 밀렸던 구간 또 밀립니다. 그리고 또 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금 또 근처에 왔어요. 근데 이게 예각 기법이 완벽해지려 그러면 이 구간, 즉 저항대가 될 만한 구간들을 좀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정전 멘토께서 종목을 참 잘 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대는 일단은 뚫고 확인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굳이 그 저항대 부근에서 지금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입니다. 자,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게 예각 기법과 마디 매매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권을 뚫고 나서 저 위에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예각 기법이고요. 제 마디 매매는요. 양호한 눌림목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더 이상 여기서 방송에조차 밝힐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조건 하에서 이 부분들을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그 위에서 따라잡습니까? 그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그 냉정하게 진짜 그래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럼요. 우리가 위에서 따라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확인을 딱 하고, 우리는 예측 매매를 안 하거든요. 예각 기법에서 예측 매매는 금지입니다. 그 유추 해석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걸 확인 다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기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헤헤, 참. 이게. 아니, 잠깐만요. 제 주식 승천 시간입니다. 예, 주식 승천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만의 자기 무기가 있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좀 그래요. 뭐 두 분은 또 한 분은 마디, 또 한 분은 예각. 신호등 얘기 막 하고 싶으시죠, 지금? 네,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제 진행자 MC로서는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요. 자, 저희가 일단 정대훈 멘토의 현재 마디와 관련돼서 정대훈 멘토의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디와 입각해서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예각에 이제 발굴돼서 가져온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예병군 멘토의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 봤나, 봤다 종목들 찾으러 갑니다. 예. 한번 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급속 무선 충전 시장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급속 무선 충전 시장은 자기 유도 방식의 국제 표준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전기버스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시험적인 적용 단계를 거치며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미래창조부에서는 무선 충전과 전파 의료 진단을 창조 경제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관련주로는 이제 스마트폰, 전자 쪽으로 보면 RF텍과 크로바 하이텍, 한솔 테크닉스, 캠트로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급속 충전과 관련해서는 코디에스, PS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일회성 에너지 비용이 아니라 이제 재생을 계속하면서 누적해서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에너지 신성장 동력 쪽이 상당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이후에 또다시 이제는 충전 쪽과 관련된 쪽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슈하고 이슈에 왜 이 이슈가 중요했는지와 그리고 종목군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사실상은요, 제가 이미, 이 주식 승천 이제 요 전신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향후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말 홍채 인식이나 뭐 지문 인식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고. 그쵸. 얼마 전에 애플 예. 같은 경우는 벌써 해킹 당했죠? 예. 그래서, 지문 인식. 앞으로는, 그럼 가장 쓸모 있는
개인 유저들이 가장 쓸모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뭐냐 하면 바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 그게 바로 제가 충전 기술이다. 무선 충전 기술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충분히 그때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 같이 이 급속 무선 충전이 이제 관심을 시세를 폭발하기 시작한 시초 단계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재미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사용량이 보급량도 확대가 됐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톡도 하시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딸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충전하는 그러니까 각 음식점이나 식당 그리고 커피숍 이런 그리고 그 뭐 매장들마다 충전기들을 구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하실 수 고객들이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이 사용을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가장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바로 무선 충전입니다. 네, 그렇죠. 예, 급속 무선 충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편하게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 그게 급속 무선 충전이고, 전기차 지금 보급이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만 곧 보급이 되면 뭐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한 6시간에서 8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차를 6시간, 8시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급속 충전 기술 충분히 필요하고 급속 충전과 더불어 무선 충전을 결합시킨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해 보신다면 이것이 미래창조부가 왜 핵심 과제로 선정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의 즉 하반기에 어떤 강한 어떤 섹터를 형성할 수 있는 군이 뭐냐 하면 네. 급속 충전과 무선 충전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핸드폰을 좀 교체를 했거든요. 신제품으로 좀 교체를 했는데 벌써 지금도 하루에 배터리 교체량이 4개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충전을 빨리 좀 어느 때나 빠르게 충전이 좀 가득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말씀하셨던 그래요. 급속 무선 충전 또는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전기 쪽에 이제 핵심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로 그럼 RF텍부터 좀 보겠습니다. RF텍은 이미 그 무선 충전기, 그러니까 즉, 무선 충전기 케이스와 커버와 그 다음에 패드를 이미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 회사가 지금, 일봉상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이평선들을 밑으로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시세, 즉 거래량도 조금 실렸죠.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어떤 강한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섹터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RF텍이 굉장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로바 하이텍을 좀 보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F텍하고 비슷한 어떤 모양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크로바 하이텍도 시세 분출을 지금 했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RF텍보다는 좀 약합니다. 왜? 위에서 누르고 있는 저항대가 많다는 얘기죠. 아직은. 네네. 그래서 크로바 하이텍은 올라가다가도 윗꼬리를 달고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대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것이 한솔테크닉스. 한솔테크닉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테마군이 형성되면서 먼저 치고 나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데 이 역시 비슷하게 밑으로 이평선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각도를 세우기 시작하는 예각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도 강하게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저항대에서 밀리는 구간, 즉 여기서 보면 각도를 꺾고 내려오는 곳에서 지금 들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면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평선들, 즉 이평선들이 위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대가 많다는 것이고, 이 심리적 이평선들 여러분들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밑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지대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PS텍하고 코디에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이 심리적 이평선들 밑으로 내려놓고 거래가 실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위쪽에 지금 저항대가 크게 보이지 않는 장면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코디에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각도를 제대로 세웠죠. 이런 것들은 자 여러분 요거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요 중요한 건데요. 여기가 다 맥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에 좀 밀리면 이런 구간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딛고 올라올 수 있다. 즉, 지지대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가 보면 각도 제대로 세웠죠. 이런 것들은 이 구간에서 맞으면 튀어 올라가고 맞으면 튀어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호랑이가 고개 싹 들었습니다. 이때 매수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여러분 추세 매매를 따라가시는 데는 이것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각이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근데 이 무선 충전 관련주 참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혹시 저도 그 순천주에 일단 이 무선 충전 관련주를 혹시 가지고 나오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급속 그 충전 시장이 상당히 좀 개화 단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순천주로서 충분히 하나 가지고 나올 법도 한데 왜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종목을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중복시키지 않습니다. 예각기법, 종목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정말 많이 드릴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중복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런 종목을 이미 섹터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그 뒤에는 그거보다 또 더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들고 나오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하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지, 정재훈 멘토님은 그러면 이걸 같이 들고 나오셨는 모양이네요. 예. 비밀입니다. 누구한테는 비밀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예명근 멘토. 자, 예각에 입각해서 이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잡아오셨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공격 앞으로 좀 해야 될 종목들 혹시 있나요? 저는 지금 무선 충전하고 그 다음에 급속 충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분할로 계속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이 어떤 전반기에 어떤 테마를 형성했다면요. 이 지문인식과 홍채인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안 관련인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지문인식과 홍채인식으로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패턴으로 잠금 해제 그거를 가장 많이 쓰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기술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급속 충전, 무선 충전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반기에 모멘텀이 되고 그 모멘텀이 밸류에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6종목을 다 모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RF텍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급속 충전 쪽으로는 코디에스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각도가 제대로 섰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충전이나 급속 충전 관련돼서 만약에 이 이슈가 좀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동양 EMP를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기술에 대한 소재가 우선순위가 되어야지만 그 기술이 확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살짝 수저 한번 얹어봤고요. 우리 정재훈 멘토의 그 환율 쪽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종목군들의 6선, 그리고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 예각기법에 의한 6종목이 급속 충전과 무선 충전에 관련. 자, 급속과 무선 충전은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돼요. 내 일상에 가장 유용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빠르게 내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슈 내용들도 확인했고요. 봤다, 봤다 하면서요. 두 분 다 종목군들 잡아서 내일 공격적으로 잡아야 할 종목군들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잘 보시고요. 만약 두 분의 마디 기법이 나하고 잘 맞을 것이냐, 예각 기법이 잘 맞을 것이냐, 사실 아마 여러분과 제일 잘 맞는 건 신호등 기법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기법이 모두 다 다음 주에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하나 둘씩 벗겨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포트에 과연 이 종목군들이 들어왔는지도 궁금하시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점검해보고 가져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의 편입 시도를 할 승천주 확인하러 갑니다. 금일 출연하신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승천주를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지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과연 앞에 있었던 게 있을까 궁금하면 있습니까? 일단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일단 제가 금일 좀 준비한 종목은 하림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지주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 이슈 일단 종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리는 부분들은요, 어느 정도 이 지주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섹터에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그 화면을 잠깐만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일단 대한양계협회 이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작아서 안 보일 겁니다. 육계 시세가 매일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전년, 오늘 같은 경우는 큰 닭이 2,000원에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약 20% 이상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일단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닭고기를 좀 판매하면서 뭐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일단 생각이 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하림 그룹입니다. 이 하림 그룹은 해외 사업부터 시작해서 유통, 사료, 양돈 사업,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그룹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통에서부터 지금 현재 사료, 먹이까지 다 하고 있는 일괄적인 생산 라인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들은요, 뜬금없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MS 홈쇼핑. 네. 방송평가 홈쇼핑 부분 1위, 고객 신뢰를 제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을 지금 왜 했냐면 올해부터 이 NS 홈쇼핑이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실적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연결해결표에서 좋아진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지금 공시정보 시스템에서 자회사에 대한 실적 현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NS 쇼핑 부분들 2012년도에는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2013년도 반기 부분들만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350억이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알짜 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이 기업들도 지금 현재 적자가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들, 즉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적자는 축소가 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NS쇼핑이라는 이 먹거리 사업을 현재 자회사로 좀 두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연을 향하는 행복한 미래 이 홈페이지를 하나 따왔는데요. 이 부분들을 왜 했냐면 네. 최근에 이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생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깨림직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양계 쪽이 있고요. 돈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충분히 수혜를, 방사능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부분들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예상 실적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을 바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2년도 결산을 따져보게 된다면 당기 순이익이 약 414억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영업이익은 30억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결산으로 따져보게 되면 영업이익 866억, 몇 배가 불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66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77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 보너스 하나 더, 실적이 좋아지니만큼 올 연말에는 배당 투자도 합니다. 약 5% 정도의 배당을 실시할 것이란 예측이 있기 첫 때문에요.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배당 투자로서도 손색이 없다. 5%면 상당히 고배당인데. 그렇죠. 은행 1년 묶어놨죠. 5% 안 됩니다. 안 근데 나와요. 잠깐 해봤죠. 5%거든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정재훈 멘토님께서 말씀 참 잘하세요. 예측에 대한 너무 예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우리가 그 닭고기 먹어보면 보통 우리가 통닭집에서 닭을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 이제 1kg 200짜리 닭입니다. 네. 1kg. 예, 1kg 200짜리 그 이제 12호라고 이제 흔히 불리는 닭인데 그걸 혹시 보통 얼마에 사 드십니까? 그거를 제가 사 먹을 때 제가 교촌치킨에서 먹거든요. 네. 한 16,500원. 네. 근데 한 마리가 아닙니다. 날개하고 닭다리하고 이렇게 있는 것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2천 몇백 원이라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정정재 멘토님께서 잘 모르셨는데 그건 도개비를 제외하고 순수 닭값이에요. 그렇죠. 네, 도개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천 몇백 원에 가면 굉장히 오해하실 거예요. 나는 만 몇천 원에 사 먹고 있는데 그럼 닭고기는 그렇게 많이 할인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할인이 분명한 것은 폭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렇죠. 그 예. 부분들은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근데 딱 하나 걸리신 게 있어요. 제가 이 지금 하림 홀딩스는요, 닭고기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일부러 닭게 이 하림이라면 닭고기를 연상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금일 육개 시세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예.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예. 턴어라운드입니다. 성장성이고요. 예. 그 성장성을 비롯한 부분들,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보고 환율적인 영향으로 놓고 봤을 때 매수 섹터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주사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CJ라든가 GS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양호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견기업인 이 하림홀딩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에 닭을 많이 드세요? 여름에 닭을 많이 드세요? 저 겨울에 먹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할인 거 보시고 닭 드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림홀딩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거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할 거 없네요. 투신 쪽에서 바로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오늘 매도가 나왔지만 꾸준하다 부분들. 자, 마디를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래 상승을 했는데 목표치가 찼죠. 목표치가 찼으니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조정을 받아 놓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조정 시도는 나왔을 땐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이 자리 때는 내일 아마도 돌파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보다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이 아니라 확실히 납니다. 네. 오늘 종가 2,815원입니다. 네. 매수 단가는 2,800원, 마디 지지라인 2,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3,400원, 손절가는 2,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턴어라운드, 즉 새로운 가치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봤고요. 그럼 예병근 멘토의 승천주 첫 천여작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종목은 한솔 홈데코입니다.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홈, 즉 집의 데코, 인테리어적인 부분 측면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마루,
이런 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전방위 산업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팀 에너지라든가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조림 환경 사업 이런 것들의 어떤 사업을 또 후방위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준비한 PPT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인테리어, 즉 한솔의 어떤 주 전방 사업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공간, 즉 삶의 여러분들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어떤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솔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림 사업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쪽에서 지금 한솔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한솔 제지 여러분들 이 나무들을 통해서 한솔 제지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림 사업도 즉 지구 환경 보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 회사 성장 안 하면 오히려 이 세계가 이런 좋은 회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 충분히 살펴본다면 네. 이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한솔 홈데코가 좀 관심을 가져야 지금부터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테마 쪽에서도 탄소 배출권으로 좀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었었죠. 그렇다면 이제 가격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자. 예, 매매 포인트 바로 짚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그 정재훈 멘토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외국인 기관 수급입니다. 네네. 벌겋습니다. 자, 네네. 개인들만 벌었죠. 팔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투자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솔 홈데코 차트 바로 안 뜨네요. 자, 한솔 홈데코, 자, 일봉상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각도입니다. 자, 네, 예리한 예각 나왔습니다. 각도에서, 자, 충분히 들었는 공간에서, 자, 주저앉혔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평을 그리면서 충분히 에너지 축적하고, 지금 이제 재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일봉에 지금 부딪혔죠. 그 다음 주봉 역시 부딪혀갖고 재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가격대를 지금 오늘 종가 1,590원입니다. 그런데, 네. 1,560원 약간 밀리는 구간에서 애누리 매수를 하시고 깨끗하게. 예. 조금 애누리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네. 목표가 2,300원 잡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360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당히 높군요. 그래요. 네.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자. 라는 부분으로 이제 예병군 멘토의 예각에 입각한 한솔 홈데코고요. 정재현 멘토의 마디에 입각한 또다시 종목군들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림홀딩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승천주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먼저 최명상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SO일과 한국가스공사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79,500원에 SO일이 들어왔고요. 한국가스공사가 58,800원으로 편입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락앤락이 25,100원에 신규 편입이 됩니다. 3.98%. 와호! 환율에 입각하여 마디로 수익 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나무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이 현재 29,500원에 신규적으로 편입이 들어오면서 0.68%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포스코 ICT가 좀 강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저희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 실패가 나오면서 편입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P&E 솔루션이 1,950원에 신규 편입되면서 현재 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칼이 오늘 좀 아쉽게도 매수가 플러스 밴드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편입 실패가 되었고요. 한미약품은 142,800원에 신규 편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까지 정확하게 좀 확인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참 진짜 마디와 예각의 싸움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마디, 예각, 신호등 모두 다 대박 플러스에서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 준비한 주식 승천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 편안한 한 주 마무리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편안히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